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뒤집어졌습니다. 70년 교육 역사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수능이 사라집니다. 1994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시작된 이후 30년 넘게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이 치러온 그 수능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언제부터냐고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은 수능 비중이 대폭 줄어든 입시를 치릅니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은 논술형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5살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는 수능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험제도 변경이 아닙니다. 한국 교육 시스템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어제 발표한 충격적인 계획, 2028년부터 시작해 2040년 수능 완전 폐지까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 아이들, 손주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가 과연 옳은 방향일까요?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부 첫 신호탄 2028학년도 수능의 권력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먼저 가장 빨리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8학년도 지금 고1이 치르는 입시 2028학년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009년생 학생들이 대학에 갈 때입니다. 불과 2년 뒤입니다. 이들이 치르게 될 입시는 지금과 완전히 다릅니다. 변화 1. 수도권 대학 정시 비율 대폭 하향. 여러분, 지난 몇 년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정부는 정시를 40%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전국 대학들을 압박했습니다. 수능 중심, 점수로 줄 세우는 방식이 더 공정하다는 논리였죠. 그래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같은 주요 대학들이 정시 비율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028년부터는 이 흐름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정시 비율을 다시 낮추고 수시 비중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정부 정책이 180도 바뀌는 겁니다. 변화 2. 수능 의존도 대폭 낮춤. 더 나아가 수능 점수가 당락을 결정하는 구조 자체를 약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정시에서 수능 반영 비율이 70에서 80%에 달합니다. 수능 1점 차이로 서울대와 지방대가 갈립니다. 재수, 삼수, 심지어 사수까지 하는 이유가 바로 이 1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2028년부터는 이 공식이 무너집니다. 수능 반영 비율을 50% 이하로 낮추고 다른 평가 요소들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변화 3. 내신 진로 융합 선택 과목에서 즉시 절대평가. 여기서 또 하나의 폭탄이 터집니다. 내신 평가 방식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내신은 철저한 상대평가였습니다. 100점 맞아도 옆 친구가 101점 맞으면 내가 2등급으로 떨어지는 구조였죠. 그래서 친구가 경쟁자였습니다. 친구가 실수하면 내가 올라갑니다. 친구에게 노트를 빌려주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2028년부터는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이 바로 절대평가로 전환됩니다. 무슨 뜻이냐? 기준 점수만 넘으면 모두가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와 경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성장하면 됩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의 폭탄 발언. 정근식 교육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정시 확대 정책은 오히려 사교육을 증가시켰습니다. 학생들을 더 경쟁으로 내몰았습니다. 이제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 중심의 대입으로 가야 합니다. 이 발언의 무게를 아십니까? 서울시 교육청이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겁니다.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완전히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교육 철학의 정면 충돌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누구에게 유리한 걸까요? 수능 점수만으로 승부를 보려던 학생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다양한 활동, 진로 탐색,
창의적 프로젝트를 준비해온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준비는 결국 돈이 듭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려면 학원비, 교재비, 경험비가 필요합니다. 수능 점수로 공정하게라는 명분이 사라지면 오히려 집안 형편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2부 진짜 충격 시작. 2033학년도 서논술형 수능 도입. 자, 이제부터가 진짜 큰 변화입니다. 2033학년도 지금 초등학교 5학년 2014년생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입니다. 9년 뒤입니다. 이 아이들이 치르게 될 수능은 여러분이 아는 그 수능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시험입니다. 대변화 1.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단계 절대평가. 먼저 평가 방식부터 뿌리째 바뀝니다. 기존 방식을 보시죠. 9등급 상대평가. 상위 4%만 1등급, 11%까지가 2등급, 23%까지가 3등급. 무슨 뜻입니까? 100명이 시험을 보면 4명만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90점을 맞아도 1등급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다른 애들이 더 잘 봤으니까. 이것이 바로 상대평가의 잔혹함입니다. 그런데 2033년부터는 5단계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기준 점수만 넘으면 몇 명이든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90점 이상이면 모두 최고 등급, 80점 이상이면 그 다음 등급.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친구를 밟고 올라가는 교육이 끝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친구가 실수하면 내가 올라갑니다. 친구에게 노하우를 알려주면 내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혼자 공부합니다. 2033년부터는 달라집니다. 친구와 함께 공부해도 됩니다. 서로 가르쳐줘도 됩니다. 함께 기준을 넘으면 모두가 이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절대평가의 함정. 전국의 모든 학생이 비슷한 등급을 받으면 대학은 누구를 뽑아야 합니까? 변별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대학들은 다른 기준을 찾을 겁니다. 자기소개서, 면접, 추천서, 활동 경험, 수상 실적. 결국 또 다른 경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대변화 2. 서논술형 평가 대거 도입. 여기서 더 큰 폭탄이 터집니다. 수능에 서논술형 문제가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수능은 어땠습니까? 오지선다형 객관식, OMR 카드에 동그라미 찍기, 빠르게 정답 찾기. 이것이 수능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2033년부터는 완전히 바뀝니다. 먼저 내신 지필고사를 보시죠. 2027년 30%, 2028년 40%, 2029년 50%, 2030년 이후 50% 이상 점점 늘어납니다. 그 다음 수능을 보시죠. 2033년 30%, 2035년 40%, 2037년 50% 이상 수능의 절반이 선원수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가? 지금 수능은 빠른 계산, 빠른 판단, 정답 찾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생각을 써내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당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두 입장을 비교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수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 채점합니까? 전국 50만 명의 학생이 긴 답안을 작성합니다. 이것을 일일이 읽고 점수를 매긴다? 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은 AI 자동채점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이 학생의 글을 읽고 점수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한 교육평가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I가 맞춤법 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계산 실수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의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논리의 깊이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독창적인 발상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직 기술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또 다른 입시 전문가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AI 채점 알고리즘이 공개되는 순간 사교육이 그것을 분석할 겁니다. AI가 좋아하는 문장 구조, AI가 높은 점수를 주는 논리 전개 방식,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학원이 우후죽순 생길 겁니다. 결국 또 다른 사교육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변화가 지향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암기력에서 사고력, 정답 찾기에서 생각 표현하기, 경쟁에서 성장. 이것은 분명히 한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문제는 어떻게입니다. 3부. 왜 지금 이런 대수술을 하는가?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큰 변화를 시도하는 걸까요? 정근식 교육감의 발언을 다시 들어보시죠. 이제 아이들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인구 절벽 AI 시대에서 과거식 수능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이 말 속에 두 가지 핵심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인구 절벽의 충격. 숫자를 보시죠. 현재 고등학생 수 약 120만 명, 2040년 고등학생 수 약 60만 명,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대학은 지금도 학생을 못 구합니다.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대학 1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2040년이 되면 대학 절반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학생보다 대학 정원이 많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1점 더 맞았냐를 따지는 수능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두 번째 이유, AI 시대의 도래. 챗GPT, 클로드 같은 AI가 이미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정보 검색은 AI가 더 빠릅니다. 계산은 AI가 더 정확합니다. 번역은 AI가 더 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이 외웠는가? 이것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AI한테 물어보면 되니까요. 중요한 건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어떻게 창의적으로 생각하는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런 능력입니다. 세 번째 이유, 사교육 폭증에 대한 반성. 지난 정부의 정시 확대 정책,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교육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능 1점이 인생을 가른다는 공포에 부모들은 더 많은 돈을 사교육에 쏟아부었습니다. 강남 대치동 학원가는 호황이었고 새벽 2시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한 교육입니까? 서울시 교육청은 이제 방향을 바꾸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4부. 특목고사 사고 대격변. 힘빼기 정책 본격화. 2033학년도 대입에서는 또 하나의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학교. 이 학교들이 타겟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특목고사 사고에 대한 지원 자격을 대폭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내 학생 비율을 높이고 광역 선발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법 개정까지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특목고 중심의 교육 서열을 무너뜨리고 일반고 중심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찬반 논란 격화. 이 부분은 사회적 논란이 가장 뜨겁습니다. 찬성 측 주장. 특목고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중학교 때부터 사교육 경쟁이 시작된다. 대치동 학원에 다녀야 특목고 간다.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 일반고를 정상화해야 한다. 반대 측 주장. 재능 있는 학생들의 기회를 막는 것이다.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가 과학고 가는 게 뭐가 문제냐? 외국어에 소질 있는 아이가 외고 가는 게 왜 나쁘냐? 이것은 하향 평준화일 뿐이다. 우수한 인재 양성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양쪽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교육 기회의 평등도 중요하고 재능 있는 학생의 성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5부. 충격의 결말. 2040학년도 수능 완전 폐지. 이제 가장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2040학년도. 지금 5살 2021년생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입니다.
16년 뒤입니다. 이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는 수능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2040년이 되면 고등학생 수가 지금의 절반입니다. 대학은 학생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변별력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모든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데 굳이 시험으로 줄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학생을 선발합니까? 첫째, 고교학점제 기반 성장 이력 평가. 학생이 고등학교 3년간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둘째, 대학별 자체 평가. 면접, 선원 수령 평가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해서 사용합니다. 셋째, 학교 활동 전체가 입시 자료, 시험 점수가 아니라 프로젝트, 발표, 토론,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SAT 점수만으로 대학 가지 않습니다. 고교 성적, 활동 기록, 에세이, 추천서 모든 것을 종합 평가합니다. 핀란드는 어떻습니까? 대학별 자체 시험과 고교 성적으로 선발합니다. 독일의 아비투어는 논술형 시험입니다. 한국만 유독 단 하루의 시험으로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그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6부 수시정시 구분도 사라진다. 대입구조 대전환. 2030년 이후부터는 수시정시라는 말 자체가 사라집니다. 입시가 한 번에 통합되어 치러집니다. 지금처럼 9월에 수시 쓰고 11월에 수능 보고 12월에 정시 쓰는 이런 복잡한 구조가 없어집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3 학생들은 수시 원서 쓰고 나면 사실상 학교를 안 나옵니다. 수능 끝나면 교실은 텅텅 빕니다. 2학기 수업은 유명무실합니다. 선생님들도 고민입니다. 교실에 학생이 없는데 무슨 수업을 하나? 통합 전형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고3 2학기까지 정규 수업을 제대로 듣고 그 과정까지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죠. 한 고등학교 교사는 말합니다. 매년 11월이 되면 교실이 절반도 안 찹니다. 남은 학생들도 사실상 자습만 합니다. 교육이 무너진 거죠. 통합 전형이 이것을 바꿀 수 있다면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7부 전문가들의 평가. 장점과 위험 공존.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평가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긍정적 평가. 첫째, AI 시대에 맞는 교육으로의 전환. 한 교육학 교수는 말합니다. 암기 중심에서 사고력 중심으로 가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외운 지식이 아니라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둘째, 사교육비 감소 가능성. 사교육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절대평가가 정착되면 1점 올리려고 엄청난 돈 쓰는 그런 사교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선원 수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획일적 문제풀이 학원의 효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고교학점제 정상화. 교육정책연구자는 말합니다. 수능 중심 체제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도 학생들은 수능 과목만 선택했으니까요. 이제야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 AI 채점의 신뢰성 문제. 교육평가 전문가는 경고합니다. AI가 창의성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논리의 깊이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채점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만 커질 겁니다. 둘째, 절대평가의 변별력 약화. 대학 입시 전문가는 우려합니다. 모두가 비슷한 등급을 받으면 대학은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결국 다른 기준을 찾을 텐데 그게 과연 더 공정할까요? 집안 배경, 경제력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특목고 논란 재점화. 교육시민단체 대표는 말합니다.
특목고 약화 정책은 재능 있는 학생들의 기회를 막습니다. 하향 평준화일 뿐입니다. 국제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습니다. 넷째, 대학별 평가 기준 혼란. 입시 컨설턴트는 지적합니다. 수능이라는 공통 기준이 사라지면 대학마다 다른 기준으로 학생을 뽑습니다. 서울대 기준, 연대 기준, 고대 기준이 모두 다르면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오히려 혼란만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이번 개편은 장점도 크지만 시행 과정에서 거대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8부.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한국 교육이 이렇게 크게 변한 적은 거의 처음입니다. 지금의 고1, 초, 그리고 현재 5세 아이들까지 3세대에 걸쳐 교육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능이 사라지고 창의력과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대가 옵니다. 친구를 밟고 올라가는 경쟁에서 함께 성장하는 협력으로 바뀝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대한 혼란과 논란이 예상됩니다. AI 채점은 정말 공정할까요? 절대평가로 대학은 학생을 어떻게 선발할까요? 특목고 약화는 과연 옳은 방향일까요? 선원수령 평가는 또 다른 사교육을 만들지 않을까요? 수능 없는 대입이 정말 더 공정할까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수능 폐지, 과연 옳은 선택입니까? 절대평가와 선원수령 수능이 교육을 더 건강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새로운 혼란과 새로운 불평등을 만드는 걸까요? 특목고 약화는 교육 평등일까요? 하향 평준화일까요? 우리 아이들, 손주들은 이 변화 속에서 더 행복해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 모든 변화를 누가 주도하고 있으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찬성하시는 분도, 반대하시는 분도, 걱정하시는 분도 모두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 손주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오늘 뉴스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중요한 교육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육 정책은 계속 변합니다. 우리가 관심 갖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만 피해를 봅니다. 함께 관심 갖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주 세대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 영상을 주변 학부모님들께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알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